제가 말씀드릴게요. 빨리 앉아요. 답부터 먼저 불러드릴게요. 1번은 5번, 2번은 1번, 3번은 4번, 4번은 4번, 5번은 3번, 6번은 2번, 7번은 3번, 8번은 4번, 9번은 4번, 10번은 2번, 11번은 1번, 어서 오십시오. 12번은 2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죠? 1번은 5번, 2번은 1번, 3번은 4번, 4번은 4번, 5번은 3번, 6번은 2번, 7번은 3번, 8번은 4번, 9번은 4번, 10번은 2번, 11번은 1번, 12번은 2번, 13번은 3번, 14번은 1번, 15번은 3번, 16번은 2번, 17번은 1번, 18번은 1번, 19번은 2번, 20번은 5번, 21번은 1번, 22번은 5번, 23번은 5번, 24번은 4번, 25번은 5번, 26번은 3번, 27번은 4번, 28번은 2번, 29번은 5번, 30번은 2번, 31번은 2번, 32번은 3번, 33번은 5번, 34번은 3번, 35번은 2번, 36번은 3번, 37번은 5번, 38번은 2번, 39번은 5번, 40번은 3번입니다. 예? 너무 잘 보셨어요? 성적이 떨어졌어요? 자, 1번부터 보죠.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 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고 요것으로 만들어지는 임대차 계약은 법률 요건이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의 선의도 물론 법률 사실이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사건이라 그러죠. 맞는 질문이고 4번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다 맞죠. 그럼 뭐 5번 안 보고도 5번이 답이죠. 근데 일단 5번 지문은 준법률행위는 그 효과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요거거든요. 자, 우리가 의사표시를 필수적 구성 요소라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이 되지만 의사표시가 없는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돼요. 그럼 보시면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가 주어입니다. 최고 둥글배 한번 쳐보시고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그러면 최고의 효과는이죠. 당사자 의사에 응한다 X. 최고는 대표적인 준법률행위고요. 준법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답은 5번입니다. 이거 우리 수업 교재에 있던 문제입니다. 2번
갑과 을 사이 갑수의 토요일에게 이전하는 매매계획을 체결한 후, 자, 이중매매거든요.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잖아요. 갑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이에요. 그럼 잘 아는 병은 적극 가담한 병인가요? 아니면 아는 병인가요? 아는 병이죠. 그죠? 이 잘이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을 꼬시기 위한 뭐죠? 함정에 불과해요. 그냥 잘 하나, 덜 하나,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냥 아는 병입니다. 따라서 이중매매는 유효하고 제2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1번이죠.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 합의뿐만 아니라 이전 등기까지 필요하므로 병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등기하냐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 여부가 결정되죠. 3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그 적용이 없다. X. 상대방이 없더라도 적용이 되고요. 상대방이 없으면 항상 유효합니다. 그죠? 왜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니은번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빌리는 경우 증여도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X죠. 요 증여를 우리가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죠. 디귿번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 자,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지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틀렸네.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여 매수인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답이 잘못된 얘기죠. 리을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거절한 때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X네요. 그죠?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죠. 답이 3번입니다. 3번. 계약의 승낙 발신주의고요. 사원충의 소집통지도 뭐죠? 발신주의니까 옳은 것은 뭐죠? 미음 하나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답을 제가 4번이라 불러드렸죠. 그죠? 죄송합니다. 답이 4번이 아니라 뭐죠? 3번입니다. 그래서 많이 쉬었어요? 저도 틀릴 때가 있어요. 4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요. 임의 규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고요. 따라서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고 따라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해요. 이걸 우리가 수량 부족 또는 지적 부족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그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서명 날이란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했어요. 요렇게 적으려다가 요렇게 적은 거죠. 따라서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넘기셔가지고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에 처먹은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계착오는 자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요.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유발시킨 경우에는 착오리로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저는 오늘 오전반 오면서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야간에 또 축구 있으셔가지고 야간반 분들은 오전에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오신 분이 없네요. 축구 있는 날은 항상 걱정이에요. 제가 그 2002년도에 강의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2002년도. 그러니까 첫 해. 근데 이제 그때 2002년 월드컵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간 수업할 때 수험생분들이 안 오세요. 안 오시는데 한 분도 안 오시면 수업을 안 하면 되는데 꼭 두 분, 세 분, 막 그때 막 분위기가 완전 뭐 대한민국에서 막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꼭 두 분, 세 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축구를 하나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보고 맨날 재방송만 보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기더라고요. 그래. 근데 재밌는 거는 오시는 분이 막 이렇게 매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저번 이렇게 교대로 오시냐 그랬더니 안 오면 그 제가 안쓰러워가지고 안 오면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막 안쓰러워 보여가지고 그냥 축구 보고 싶어도 돌아가면서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참 아예 오지 마시지.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 3, 4강전 할 때 터키랑 했었나요? 3, 4강전 할 때 봤더니 지더라고요. 제가 보면 져요. 5번입니다. 의사표시가 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하나여 제3자가 강박을 한 경우 그럼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의사표시라는 상대방의 대리인이죠. 대리는 제3자가 아닙니다.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인데요. 강박에 대해서 지문이 참 많습니다. 일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첫째, 취소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죠? 무효죠. 세 번째,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 돌입하려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에 인해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가 없고요. 또 네 번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돌입하려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는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죠. 아주 잘 나오죠. 네 가지 중입니다. 강박은 취소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면 무효인데 뭐는 아니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고 뭣도 아닙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도 아닙니다. 따라서 3번 국가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을 행사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된다는 질문은 X고요. 강박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4번 의사표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는 아예 무효가 되고요. 5번 피기망자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3번이죠. 6번이죠.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부동산을 매도한 고층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두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된 것을 기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옳은 걸 찾는데요. 전형적이죠. 지금 채권자로부터 갑이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인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가장해서 이전 등기를 해놨더니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고 제3자에게 이전 등기를 줬다는 전형적 사례죠. 1번 제3자가 가장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가장매매를 한 당사자인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일단 제3자가 악이면 보호되지 않고요. 요 가장매매는 채무회피죠.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하지는 않는 거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는 아니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악의 제3자에게 말소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X죠.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자, 이유는 우리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취소를 할 때 취소권자를 공부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취소권자를 따로 공부하는 이유는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무효를 공부할 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공부하지 않은 이유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다. 이해 없어요. 따라서 무효 주장 자체는 채권자도 주장할 수 있고 갑도 주장할 수 있고 을도 주장할 수 있고요. 특히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게 판례고요. 이유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든지 간에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날이 나오면 웬만하면 다 뭐가 돼요? X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X죠. 만약에 제3자가 악이라면 갑이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채권자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을 대의해서 제3자에게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말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뭐죠? X가 되고요. 4번 갑과 을 사이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죠. 제3자가 뭐면요?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 얘가 만약에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전득자는 뭐죠? 선악 불문하고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일종의 차단연대. 따라서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전득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답은 2번이죠. 7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표현 대리니 무권 대리니 뭐니 따지는 이유는 그 거래 자체가 매매 자체가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돼요. 만약에 그 매매 자체가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인 상태라면 표현 대리인지 뭔지 따질 이유도 없는 거기 때문에 1번 대리 행위가 강행복귀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고 최근에 아주 잘 물어보는 형태의 질문이고요. 2번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래요. 자기계약 쌍방들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그러되 했다면 그것도 뭐죠? 무권대리입니다.
따라서 무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 행위로 될 수 있다. O 맞는 점이 되는 거죠. 4번부터 봅니다. 4번.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상대방이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O 맞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입니다.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 뭘 할 수 있죠?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옵니다. 왜요? 보존 등기는 보존행위로서 가능하죠. 답은 뭐죠? 3번이에요. 자, 왜냐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우리가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뭐죠? 유동적 무효예요.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데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항상 예외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추인 여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이렇게 가야죠. 이해되시죠? 그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8번.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것은. 이거 좀 메모가 좀 필요합니다. B가 본인이고 A가 대리인이고 C가 뭐죠? 상대방이다. 이 정도는 좀 메모 좀 해 두셔야 되고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갑을병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A, B, C 해가지고 A와 B가 바뀌어 있으면 헷갈려요. 물론 문제 출제 의도도 뭐죠? 헷갈리라고 적어놓은 거니까 옆에다 메모하시고 헷갈리지 마셔야 되고요.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1번.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므로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C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는 B에게 기속된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 가지고 판단하죠? 대리인간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A가 차고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차고 사실과 중과실 여부로 판단할까지 맞고요. 자,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취소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취소는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B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정확히 맞는 질문이죠. 3번. A가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B는 실내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자,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행위 무능력자거나 제한 능력자 하더라도 아무런 흠이 없는 뭐죠? 대리인이고요. 행위 무능력,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 사실에 대한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B에 대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고요. 5번. A가 계약 당시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선의 무과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라고요. 따라서 B는 C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O 맞는 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선인지 무가신지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죠. 9번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4번이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라는 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유효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뭐죠? 무효입니다. 특히 4번, 3번 보시면 대리권이 없이 본인을 위하여 한 법률행위 이렇게 되면 요거는 뭐죠?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도 무효의 일종이기 때문에 답은 4번만이 답이고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5점.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때는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금반원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 추인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병한테 하는 것이 FM이죠. 물론 상대방은 제한은 없긴 합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 대리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 그 행위 효과가 갑에게 귀속된다. 물론 맞는 점이고요.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병이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갑은 병에게 추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죠? 아무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제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있고 병. 을은 뭐죠? 무권 대리인이죠. 자,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일단은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무권 대리행위도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일단 추인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어요. 병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뭐죠?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 상대방에게는 추인할 수 없다는 질문은 물론 뭐죠? X고요. 다만 상대방이 아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5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옵니다. 자, 만약에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요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고요. 무권 대리인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는 무과실 책임이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은 있어야죠. 따라서 만약에 을이 미성년자라면 제한 능력자라면 상대방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주의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3번이죠. 답은 2번이네. 그죠? 2번. 예. 4번에서 지금 병은 모르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을한테 지금 추임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병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추임의
주장하지 못한다고. 예. 못한다가 맞죠. 그러니까. 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그죠? 11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성 조건이 정시 조건이면 기, 정, 조 해서 뭐가 돼야 되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야 되니까 무효이다. X죠. 답은 1번이죠. 2번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면 조건이 반사회적인 것을 말하고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이기 때문에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 해서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 4번 혼인은 가족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뭘 붙일 수 없죠?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뭐 애 둘 낳아주면 결혼해 줍니다. 이런 건 뭐죠? 안 된다 이거죠. 저는 이거 보면 꼭 떠오르는 게 선녀와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은 아이한테 들려주면 안 되는 이상한 내용이 아닌가요? 일단 나무꾼은 약간 간음증 증상이 있죠, 자식이. 여자가 목욕하는데 몰래 뭐죠? 구경하고 있고 거기다가 어떤 파렴치 않은 행동을 하냐면 여자 옷을 뭐예요? 숨기죠. 어우,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강금입니다. 강금. 형법사상 강금죄고 또 그 오자오자로 흥겨가지고 어딜 끌고 가요? 집에 데려가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위기에 의한 간음이죠. 왜냐하면 목욕하고 있는데 옷이 없어져 가지고 뭐 당하는 상태에서 끌려가면 뭐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위기에 의한 간음이고 거기다 이 미친놈이 또 뭐죠? 애 셋 나면 뭐죠? 날개 옷을 준다 그랬죠? 반사회적이죠. 그잖아요. 조건이 반사회적이잖아요. 아이 셋 나면 날개 옷을 준다. 또 그 반사회적인 것도 못 지켜가지고 뭐죠? 애 둘라고 주는 바람에 뭐죠? 마누라한테 버림을 받고. 저는 근데 그런 동화를 아이들한테 이게 들려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법을 안 배웠지만 남자아이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이쁜 여자면 쟁취하면 된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주지 않나요? 데이트 폭력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한 것들이 그냥 아름답고 이쁘고 뭐 슬기로운 나무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모사가 된다면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막 데이트하다 두드려 맞는 뭐 아가씨들이 뭐 하루에 뭐 수백 명 뭐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거 금서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요. 뭐죠? 그거 없애버려야 돼. 그런 거 맞습니다. 저는 그 애니메이션도 좁으면은 아이들 이렇게 보는 거 보면 꼴이 싫은 게 뭐냐면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아버지들이 주로 뚱뚱하게 모사가 돼요. 그죠? 그 동료도 있잖아요. 아빠하고 오면 뚱뚱해. 거기다가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아버지의 캐릭터가 굉장히 무능하고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그려져요. 엄마는 상대적으로 뭐죠? 현명하고 헌신적이고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뭐 짱구만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짱구만 봐도 엄마 약간 좀 띠라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한테 헌신적이고 현명한데 그 아버지는 거의 뭐 발냄새 덩어리에다가 완전히 뭐죠? 파란. 근데 그게 어른들이 봤을 땐 재밌죠. 희한하지. 근데 아이들이 그걸 바라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가족 내 그 캐릭터가 잘못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나중 가서 그 뭐죠? 그 아버지를 뭐요? 무시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애니메이션은 다 방영 금지시켜야 돼. 저는 예? 예. 아, 예? 옷이 있다고요? 예. 예. 아, 선녀가 옷이 없는 게 있는 게 나선녀라고요? 뭐 그 선녀는 빨개 입고 다녀요? 더 외설적인데. 아무튼 막 그런 거 싫어요. 막 저는.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이 보는 건 되게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 그 가족 내 역할, 성별 문제 이런 거는 참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여주니까 항상 남자들은 나이 들면 집안에서 왕따가 되잖아요.
11번에 5번. 조건의 성취율은 원칙적으로 뭐죠? 소급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다만 조심할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건 가능하죠. 12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맞나요? 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할 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고, 점유자라면 직간접을 불문하고, 주의하실 것은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는 얘기가 뭐죠? 오래간만에 러닝을 빨아가지고 옥상에 널어놨더니 바람이 불어서 옆집 마당에 떨어지면 그 옆집 아줌마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왜냐하면 침해자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2번.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에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이제는 누구죠? 제3자인 거죠. 건물의 신축자는 더 이상 뭐죠? 토지의 점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가 없고요. 4번.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기출문제인데 좀 문맥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적법한 뭐죠? 권한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뭐죠? 맞고요.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물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맞는 질문입니다. 5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 비용 부담에 관한 견해가 대립된다. 우리 민법에서요. 항상 견해가 대립된다는 말은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항상. 모든 부분에 견해가 대립되어 있고 특히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13번입니다.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동산물권은 두 가지죠. 소유권과 질권이다. O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으로 될 수가 없다. 맞죠? 자,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거래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면 그 안전을 보호해 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양반이 자기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양개비를 키워가지고 800주요? 걸렸다. 뭐 해가지고 뭐 나오던데 그 양반 변명이 웃기죠. 꽃이 예뻐서 키웠다. 뭐 이렇게 변명하던데 아무튼 양개비와 같은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선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3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소유가 아닌 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부재자의 소유물이라고 오신하여도 선의취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X죠. 일단 목적물이 뭐죠? 동산이고요. 남의 물건을 팔아먹었다는 점에서는 뭐 선의취득 모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선의취득할 수 있고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오신하여도 선의취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아먹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 거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선의취득 문제. 대리인이라고 현명하고 팔았는데 대리권이 없으면 뭐죠? 무권대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와 선의취득 뭐 되지 않아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해서 팔아먹으면 무권대리지 뭐의 대상은 아니죠? 선의취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5번 거래 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선의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반드시 거래가 있고 그 거래가 확정적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답은 3번이죠. 14번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은 경우 1번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경락에 25년간 점유하였으나 아직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 없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이전 등기. 따라서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갑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1번이 답이죠. 2번 을이 건물을 갑이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아직 이전 등기는 격려받지 못한 경우 갑에게 이미 소유권이 있습니다. 경매에 의한 물권 취득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3번 을의 토지 위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으나 아직 건물의 보존 등기는 격려하지 못한 경우 자 갑에게 이미 뭐죠? 소유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축하는 순간 건축주는 뭐 없이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4번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갑이 이전 등기는 격려받았으나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갑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 하면 되죠? 등기. 매매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5번 을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갑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라면 요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앞대가리 생략 등기 유효하고요. 따라서 갑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갑에게 소유권이 없는 것은 1번 한 가지가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5. 2번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충고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5. 3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나여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죠. 따라서 필요비 X고 유익비로 바뀌어 맞고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요 4번 같은 지문은 또는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또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입니다. 만약에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 담보 그러면 뭐죠? XM. 그렇게도 돼요. 그래서 요 예방과 담보는 또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타주죠. 선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옵니다.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주 점유고 and 뭐여야 돼요? 선이야죠. 따라서 타주 점유라면 선이라 하더라도 전부를 배상해야 되므로 X고 맞는 지문이고 틀린 지문은 뭐죠? 3번이 답입니다.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